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통합사회, 자,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중에 세계 인구 변화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세계지도인데 선생님이 왜 세계지도를 권하냐면 전체 대륙별로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기 아시아죠, 아시아. 이 아시아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자, 지금 46억 정도. 그러니까 46억을 외우지 않더라도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2등이 어디냐면 순서를 기억합시다. 아프리카입니다. 13억. 그쵸? 그럼 3위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7억 3천. 그 다음에 여러분 4위가 어디냐면 라틴 아메리카 6억 5천. 유럽보다 약간 적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위가 어떻게 됩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3억 6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4,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가 인구가 굉장히 적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중국이 한 14억, 인도가 13억 7천, 미국이 3위예요. 3억 2천. 그쵸? 3억 2천이니까 캐나다가 한 4천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잖아요. 인도네시아가 2억 7천. 그쵸? 거기다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를 믿는 성도 수가 많은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됐나요? 브라질이 2억 2천. 그러니까 세계 5위 국가 정도야. 그러니까 중국, 인도, 미, 인, 부야. 그쵸?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1단계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단계입니다. 자, 1단계를 보니까 자연 감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많이 태어나고 봐봐. 사망률이 높아요. 이게 사망률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출생률도 높아요. 그치? 이게 자연적 증감이죠? 그치? 전입 전출을 계산하면 사회적 증감이고 사망률,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면 자연적 증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긴 다산다사하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부분 다산다사형이고 출생률이 높은 반면 재해, 기근, 낮은 인구 부양 능력으로 인해 인구가 정체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산다사. 그래도 여기는 인구가 좀 늘어나는 편인데요. 자,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그러다가 2단계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산 감사형입니다. 그치? 자, 뭐가 감사했습니까?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죠. 그 이유는 왜 그래?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런 거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 여기는 인구가, 자, 봐봐. 여기 총인구 보면 세계 총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요. 인구 부양 능력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의학기술과 인구 부양 능력이 좋아지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죠. 그치? 그 다음에 감산소사입니다. 감산소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면 인구가 감소하죠. 왜? 사회적 활동하느냐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개발 관련된 가족계획 등으로 출생률이 감소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됩니다. 되나요? 둔화되고 있죠? 소산소사형입니다. 인구 정책이죠. 그치? 소산소사형은 낮은 출생률로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인구가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개발도상국이고 여기는 선진국, 여기는 후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소산소사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번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성화파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그쵸? 인구 부양 능력이 늘어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그쵸?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선진국 인구 인구 성장 선진국은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고요. 그치? 이때가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점차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또는 감소되기 시작하죠. 정체나 감소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대전 이후에 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빠르게 그러니까 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선진국은 뭡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고 사망률이 낮아지지만 출생률이 여전히 높아 인구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게 개발도상국의 특징이죠. 자, 세계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 자연적 요인은 온화한 기후, 따뜻한 기후에 많이 살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거야. 온화한 지역에 벼를 재배하는 지역의 인구 부양 능력이 밀보다 뛰어나거든요. 벼가 밀보다 인구 부양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벼 재배 지역에 여러분 뭡니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세계 경제 요인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치? 자, 인구 이박 지역은 굉장히 산이 험준하고 춥고 경제활동이 불리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요. 인구 피라미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있습니다. 그쵸?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있는데 이쪽이 여러분 0세에서 4세까지 5세에서 뭐 10세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치? 나이를 나눠 놓고요.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아이들이 많고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빨리 사망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뭐냐면 다산다산형이라고 그래. 그치? 많이 죽고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높은 반면 기근이나 낮은 인구, 부양력이 늦은 등으로 인한 인구 정체형입니다.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종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었죠? 근데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죠.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이 종형은 소산소상이고 낮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 인구가 정체돼 있어요. 인구 증가의 안정과 인구의 노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실버 산업과 복지 정책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이런 종형 모양입니다. 주로 대부분 뭡니까? 선진국. 여긴 뭡니까? 저개발 국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방추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야.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방추형으로 들어가고 있지. 일부 선진국가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보리진이라든지 호주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오리족이라든지 뉴질랜드에, 자, 미국의 인디언족들이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선진국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크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작습니다. 중위연령이 높아요. 중간의 평균 나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위연령이 높아요. 그치? 왜냐면 여기는 중위연령이 한 이 정도 되고 여기는 훨씬 높게 나타나겠죠? 여기는 낮게 나타나겠죠? 자, 낮은 사망률입니다. 왜냐면 의학기술이 발달돼 있고 굉장히 생활 형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낮은 출산율을 보이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돼 있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심해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되냐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아이를 낳지 말고 우리의 삶을 즐기자 해서 결혼하지 않는 혼자만의 1인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딩크족, 더블 인컴, 노키드, 아이 없이 우리의 생활을 즐기는 맞벌이 부부. 그치?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 거죠. 근데 개발도상국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작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많이 납니다. 높은 사망률. 그쵸? 의료기술의 발달이 미약하죠. 그치? 보도에 안 나오잖아. 막 코로나인데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가끔 보도 나오는 게 아프리카 국가인데 부도 날 지경이다. 막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 이거 심각하죠. 높은 출생률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는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피임법, 보급, 미흡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여러분 교육 같은 것도 약간 미흡한 것도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 남아선호 사상, 인도 같은 경우 남아선호이 너무 심하고 아이 여아를 안 낳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남자랑 결혼하려면 여자가 지참금이라든 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야 돼. 그러니까 여성 차별이 아직도 너무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 그치? 인도란 나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남초 현상이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이거 심각했잖아, 옛날에.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쵸? 여아들하고 남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비 균형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인구 피라미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구 이동입니다. 인구 이동. 세계 인구 이동이에요. 자, 경제적 이동. 돈을 벌려고 이동하는 거죠. 경제적 이동이 정치적 이동이나 종교적 이동보다 굉장히 커요. 양이 많고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인구 수위 높은 고용계가 많은 선진국으로 이동합니다. 그치? 그러면 가그림을 한번 봐봐. 가그림 보면 지금 뭐 여기 터키나 이쪽에 베트남, 캄보디아나 여기 아프리카 있는 알제리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프랑스로 많이 가고 있죠?
아니면 독일로 많이 가거나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그치? 이거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 시리아에서 막 인구 이동해. 이건 뭐야? 난민이죠. 시리아는 여러분 굉장히 지금 복잡하지? 독재자와 반군과 그 다음에 IS, 일부 남아있는 IS와 막 거의 싸움이 멈추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난민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거는 뭡니까? 그치? 정치적 이유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지금 메카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슬람교 때문에 그 성지 순례 때문에 모이는 거죠.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메카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란 말이야. 이거는 종교적 이동이죠. 됐나요? 그럼 가는 뭡니까? 경제적 이동. 나는 뭐랍니까? 종교적 이동. 시리아 난민들이 이동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정치적 이동. 그치? 전쟁이나 분쟁이 잦은 지역에 내전의 피해를 이주하는 난민 이동. 환경 난민,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재앙의 피해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 자, 인구 이동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요? 인구 유입 지역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치? 유럽과 어디로 많이 이동할까? 그치?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동해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동해서 노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인구가 거의 정체돼 있잖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인구 정체형 피라미드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 공부했듯이. 그치? 근데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시아에 있는 국가에 있는 국가들이 유럽으로 많이 간다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간다든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죠. 그러나 부정적 영향은 뭡니까?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의 갈등, 아니면 일자리 갈등,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이주민들이 와서 약간의 뭡니까? 그냥 건전한 사람도 있지만 불건전한 사람들도 있죠. 테러리스트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 그치? 거의 뭐 그 길거리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문화적 갈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이동과 정치적 이동,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적 이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 이동이 가장 많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구 유출 지역은 개발도상국이죠. 해외 인구 노동자의 송금으로 외화가 유입되죠. 그치? 왜냐면 우리나라 왔던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서만 돈을 다 씁니까? 아니지. 어디로 보냅니까? 베트남으로 인구를 막 그 돈을 보내잖아. 송금하잖아. 가족들이 있으니까. 청장년층은 노동자가 유출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별로 한번 볼까요? 자, 인구 순 이동인데 유입 인구에서 들어온 인구에서 유출 인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보면 유출이 많고요. 플러스를 보이면 이쪽에 플러스 100만 명, 800만 명, 마이너스 800만 명. 자,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 그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는요,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 나도 인구가 들어오고 있어. 근데 라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겠죠. 그치? 그럼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은 유럽과 뭡니까? 가는 유럽일 거고요.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오세아니아에 조금 오고 있고요. 오세아니까 뉴질랜드와 호주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는 빠져나가잖아. 근데 다는 뭡니까? 아프리카, 라는 아시아죠. 어떻게 구분해요?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인구도 비율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도 인구가 거의 47억인데 그 중에서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조금 빠져나가는 거죠. 거의 어디로 갑니까?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대부분 여기 인구 이동은 뭘로 이동하는 걸까?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 후진국에서, 아니 개발도상국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가고 있죠. 그치? 저개발 국가에서,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뭡니까? 선진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대륙별 이유 그래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입니다. 그래프는 가나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는 독일과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죠. 그럼 나가 우간다가 될 거고
가는 뭐야? 독일이 되겠죠. 그치? 가는 나보다 기대 수명이 낮다. 높죠. 그치? 독일 사람들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훨씬 더 많이 그렇지 오래 살고 있죠. 지금 봐도 노인층들이 굉장히 많고 여긴 노인층들이 어때요? 적죠. 그럼 이건 틀렸고요. 가는 나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치? 나가 훨씬 높죠. 가는 나보다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그치? 고령화. 노인 인구가 많고 있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 나는 가보다 경제발전 수준은 가가 높죠. 나는 가보다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거는 뭡니까? 가겠지? 가가 필요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이해됐죠? 이 피라미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2번. 지도에 나국가군가? 나국가군가? 자, 나국가는 대부분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과,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 필리핀 같은 국가들. 그 다음에 여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입니다. 자, 각 국가군은 대부분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고, 남부 유럽에 있는 국가와, 여기 여러분 뭡니까?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아랍에미리트.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가에 있고, 그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 국가군에 비해서 가의 특징. 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때요? 높겠죠? 자,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높겠죠. 노동자 중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은 낮죠. 그러면 요건 낮고 요건 높으니까 A가 답이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통합사회에 그래프, 도표 이런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됐나요? 됐습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